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야생 돌곰들과 뒹굴며 스스로를 곰들의 자발적 수호자라 불렀던 남자. 그리고 그 남자를 사랑하여 그림자처럼 따르며 곰의 위대함을 함께 기록했던 한 여자. 세상은 이들을 자연을 사랑한 아름다운 커플로 기억할 뻔했습니다. 미디어는 이들의 용기를 찬양했고 사람들은 화면 속에서 곰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남자의 모습에 경이로움을 느꼈죠. 5 years of age. Oh, hi, Grinch. Hi. And she has kind of an aggressive attitude. Hi. It's okay. Hi. How are you? 하지만 그들은 결국 본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곰에게 뜯겨 처참한 먹잇감이 되었고 그 곰 역시 이 커플을 해쳤다는 이유로 인간들의 총에 맞아 사살당했습니다. 대체 알래스카의 숲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건의 주인공은 티모시 트레드웰. 사실 그는 태생부터 대자연을 누비던 환경운동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뉴욕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수영 선수였고 성인이 된 후에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배우가 되고 싶어 로스앤젤레스로 건너간 평범한 연예인 지망생이었죠. 하지만 할리우드의 벽은 생각보다 너무나 높았습니다. 오디션 낙방을 반복하던 어느 날, 그는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던 유명 시트콤인 치어스의 오디션 최종 단계에서 탈락하는 뼈아픈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은 빠르게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극심한 우울증과 패배감에 찌든 그는 마약과 알코올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매일 밤낮을 취해 지내는 망가진 청춘이 되어버렸죠. 그러던 1980년대 후반 치명적인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죽다 살아난 그는 한 친구의 권유로 머리를 식힐 겸 알래스카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땅에서 티모시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바로 눈앞에서 거대한 그리즐리 베어, 회색곰과 마주친 것이죠. 인간 사회에서 철저히 버림받고 상처 입었던 나고자 티모시의 눈에 거대하고 위험 있는 곰의 실루엣은 공포가 아니라 기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를 평가하지 않고 오롯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대한 생명체. 그는 그 순간 묘한 구원과 정서적 위로를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길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온 그는 마약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리곤 결심하죠. 인간들은 나를 버렸지만 이 아이들은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매년 여름마다 알래스카 카트마이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티모시의 기묘한 13년이 시작됩니다. 티모시는 매년 비디오 카메라 한 대를 들고 야생곰들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보통의 동물학자들이 보면 기절초풍할 만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죠. 곰들에게 몇 미터 앞까지 걸어가 사랑해, 내가 널 지켜줄게 라고 다정하게 속삭이고 곰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며 만지려고 시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몇몇 온순한 곰들은 오랜 시간 얼굴을 본 그를 경계하면서도 일종의 이상한 생명체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티모시는 이 신비로운 교감의 과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금발머리를 휘날리며 거대한 곰 앞에서 재롱을 부리듯 대화하는 그의 영상은 미국 전역의 지상파 방송을 타며 대히트를 쳤고 그는 단숨에 유명 토크쇼의 단골 손님이자 환경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그의 곁에는 그를 영웅으로 바라보며 함께 곰을 기록하기 시작한 연인이자 지지자 에이미 휴고나드도 함께하게 되죠. 하지만 화면 밖의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곰의 생태를 잘 아는 전문가들과 알래스카 원주민, 그리고 국립공원 레인저들의 속은 타들어가다 못해 분노로 바뀌고 있었죠. 레인저들은 상시로 그에게 경고장을 날렸고 법적 조치를 취하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티모시는 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곰들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규칙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티모시는 곰들이 인간의 냄새와 목소리에 익숙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야생곰은 결국 민가나 캠핑장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간을 공격하거나 쓰레기를 뒤지다가 결국 사살당하게 됩니다. 즉 티모시는 곰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본인의 정서적 결핍을 채우기 위해 곰들을 천천히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미 대중의 환호와 칭찬에 취해버린 티모시에게는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조언이 그저 동물을 사랑할 줄 모르는 냉혈한들의 잔소리로만 들렸을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2003년 9월 말,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알래스카에서의 여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숲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알래스카 공항까지 나왔죠.
그런데 공항 카운터에서 비행기표를 조율하던 중 티모시는 공항 직원과 아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평소 감정 기복이 심했던 티모시는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비행기 티켓을 찢어버리듯 취소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여자친구 에이미에게 충동적으로 말하죠. 인간들은 정말 넌더리가 난다. 곰들이 보고 싶으니 다시 그 평화로운 숲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짐을 싸서 알래스카 국립공원에 깊은 요람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 최악이자 마지막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당시는 이미 10월 초였습니다. 알래스카의 10월은 일반적인 여름철의 숲과 차원이 다른 공간입니다. 곰들에게는 그야말로 생사가 걸린 시기죠. 본격적인 겨울잠에 들기 전에 하루에 수만 킬로칼로리의 지방을 체내에 축적해야 하는 극도로 예민하고 배고픈 시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티모시가 여름 내내 교감하며 내 친구라고 불렀던 온순한 성향의 서식지 곰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거나 이미 깊은 잠을 자러 굴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 말은즉 당시 그 구역에는 어디선가 굶주림에 지쳐 내려온 성격이 극도로 포악하고 나이가 많아 사냥 능력이 떨어진 낯선 외지 야생 불곰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다시 돌아와 텐트를 친 곳은 여름의 평화로운 낙원이 아닌 생존 투쟁이 벌어질 지옥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5일 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두컴컴한 텐트 안,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텐트 벽면을 찍고 들어왔습니다. 굶주림에 눈이 뒤집힌 낯선 대형 불곰 한 마리가 텐트 안에 있던 티모시를 그대로 덮쳐 물고 밖으로 끌고 나간 것입니다. 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긴박하고 공포스러운 순간 텐트 안에 남겨진 여자친구 에이미는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핸디캠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텐트 안은 너무나 어두웠고 비록 렌즈캡을 벗기지 못해 화면은 녹화되지 못했지만 마이크는 두 사람의 마지막 6분을 잔인하리만큼 생생하게 기록했죠. 밖으로 끌려간 티모시는 곰에게 뜯기며 에이미 어서 도망쳐 라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그를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티모시를 구하기 위해 텐트 밖으로 뛰쳐나가 후라이팬을 휘두르며 곰의 머리를 내리쳤죠. 하지만 인간의 갸냘픈 저항은 성남 포식자를 막기에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테이프에는 두 사람의 끔찍한 비명과 절규, 그리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만 고스란히 남겼고 결국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착한 경비행기 조종사와 국립공원 레인저들은 현장에서 인간의 유해를 먹고 있던 그 불곰과 주위를 맴돌던 새끼 불곰까지 총 2마리를 즉시 사살했습니다. 사살된 불곰의 위장 안에서는 두 사람의 신체 부위들이 쏟아져 나왔죠. 사건 직후 티모시의 유품인 오디오 테이프는 그의 전 연인이자 동업자였던 주얼 팔로바크에게 인계되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검시관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테니 절대 듣지 말라며 강력히 경고했고 주얼은 두려움에 테이프를 차마 틀어보지 못했죠. 그로부터 얼마 후 티모시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그리즐리 맨의 촬영장에서 주얼은 거장 베르너 헤이초크 감독에게 이 테이프를 건넸습니다. 주얼의 집 거실, 헤드폰을 끼고 음성을 듣던 헤이초크 감독은 이내 온몸이 얼어붙은 채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주얼을 바라보며 손을 떨며 말했죠. 주얼, 당신은 이걸 절대 들어선 안 됩니다. 당신의 영혼을 파괴할 테니 내 생각엔 당장 불태워버려야 할 것 같아요. 감독의 경고에 주얼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불태울 수는 없었죠. 훗날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티모시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게 죽었지만 어쨌든 그 테이프는 그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흔적을 내 손으로 직접 태워 없앨 수는 없었어요. 결국 주얼은 테이프를 불태우는 대신 그 지옥 같은 음성을 평생 단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은행 개인금고 깊숙한 곳에 영원히 봉인하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가짜 유출 음성이 인터넷을 떠돌 뿐 진짜 원본은 그렇게 철저히 격리되었죠. 결국 이 사건은 깊고 쓸쓸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인간 세계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 감상적으로 친구라 믿었던 야생의 존재는 사실 그를 단 한 번도 친구나 수호자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언제든 먹을 수 있는 나약한 고깃덩어리로 보았을 뿐이죠. 곰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쳤다던 한 남자의 결말은 본인과 연인의 참혹한 죽음은 물론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야생곰 2마리까지
인간의 총탄에 맞아 죽게 만든 비극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대자연은 인간의 어설픈 낭만주의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법칙만을 남긴 채 말이죠. 호시노 미치오는 일본에서 큰 존경을 받는 천재 사진작가였습니다. 그의 사진과 글이 일본 교과서에까지 실렸을 정도로 일본 전역에서 엄청난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국민 작가였죠. 20대 대학생 시절 우연히 본 사진집에 매료되어 무작정 알래스카로 떠난 그는 평생을 오지를 누비며 카리브대에 이동, 거대한 고래, 그리고 야생곰들의 삶을 기록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사진은 일반적인 미디어의 자극적인 화면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곰이나 늑대를 피해 굶주린 맹수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곁에 살아가는 이웃처럼 따스한 시선으로 렌즈에 담아냈죠. 동물과 인간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다는 그의 철학은 수많은 에세이로 발간되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1996년 7월, 그는 일본 TBS 방송국의 유명 동물 프로그램 촬영팀과 함께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코릴호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은 연어가 풍부해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포악한 불곰들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는 인간에겐 가장 위험한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쿠릴호스에 도착한 촬영팀은 불곰들의 습격을 대비하기 위해 현지에 튼튼하게 지어진 통나무 오두막집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주변에 거대한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만큼 현지 전문 가이드와 방송 스태프들은 안전을 위해 당연히 모두 이 오두막 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호시노 미치오는 자신만의 고집스러운 작가 철학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상업적인 방송 카메라의 소음과 오두막의 인공적인 안락함을 거부했죠. 진짜 대자연의 날 것 그대로 숨결을 느끼고 싶었던 호시노는 얇은 텐트천 한 장만을 사이에 두고 야생동물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것이 진짜 사진작가의 태도라며 오두막 바로 앞마당에 홀로 개인 텐트를 치고 자겠다고 강력하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실 이때 그를 살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경고 시그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주변에는 인간들이 남긴 음식 쓰레기 맛을 보고 식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한 위험한 불곰 한 마리가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촬영 전날에도 곰이 오두막 근처를 서성이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현지 가이드와 방송 PD는 지금 주변에 위험한 불곰이 나타났으니 제발 오두막 안으로 들어와서 자라며 몇 번이나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야생곰들과 소통해 왔다고 자부했던 호시노는 여기는 오두막 바로 앞마당이라 안전하다. 곰들은 먼저 자극하지 않으면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며 웃은 채 홀로 텐트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것이 그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1996년 8월 8일 새벽, 모두가 깊게 잠든 고요함 속에서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비명소리가 오두막을 찢고 흘러나왔습니다. 식인 성향에 눈이 뒤집힌 거대한 불곰 한 마리가 오두막 앞마당으로 내려와 호시노가 잠들어 있던 텐트를 그대로 덮친 것입니다. 곰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천을 찢어낸 뒤 안에 있던 호시노를 통째로 물고 순식간에 어두컴컴한 숲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비명소리에 놀란 스태프들이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이미 그들은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고, 날이 밝은 뒤 출동한 수색대에 의해 발견된 그의 시신은 차마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해친 불곰은 며칠 뒤 헬기를 동원한 현지 사냥꾼들에 의해 사살당했죠. 이 비극적인 소식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호시노가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에 아주 이상한 사진 한 장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찢겨나간 텐트 벽면 사이로 거대한 불곰 한 마리가 이빨을 드러내며 카메라 렌즈를 향해 덮쳐오는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대중들은 이 사진을 보고 세계 최고의 사진작가답게 자신이 죽는 그 절대적인 공포의 순간까지도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며 이 사진을 호시노 미치오의 유작으로 부르며 대대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은 그의 거룩한 유작으로 포장되어 하나의 전설처럼 굳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곰 사진은 호시노 미치오가 찍은 게 아닌 누군가의 자극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포토샵으로 정교하게 만들어낸 100% 가짜 합성 사진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가십거리로 소비하려 했던 인간들의 잔인한 왜곡이었던 거죠. 실제 불곰이 텐트를 덮쳤던 그 새벽, 호시노 미치오에게는 카메라를 집어들고 초점을 맞출 시간적 여유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 직후 텐트 잔해 속에서 수거한 그의 진짜 카메라, 그 속에서 나온 마지막 필름에는 대중들이 기대했던 끔찍한 곰의 모습은 단 한 컷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가 숨지기 바로 전날 저녁까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던 캄차카 반도의 너무나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저녁 노을, 그리고 고요하게 흐르는 쿠릴 호수의 대자연 풍경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역시 자연을 지나치게 나만의 철학과 감상으로만 재단하려 했던 인간의 오만이 부른 비극이었습니다. 아무리 평생을 따뜻한 시선으로 다가가고 교감하려 노력했어도 굶주린 야생의 포식자에게 인간은 그저 생존을 위해 섭취해야 할 하나의 나약한 고깃덩어리일 뿐이라는 냉혹한 대자연의 룰을 증명한 셈이죠. 비록 그의 마지막은 참혹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남긴 진짜 마지막 필름 속 평화로운 풍경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던 고인의 평소 메시지처럼 남아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